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요즘 5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영상을 찍는 6월 20일 오늘 현재 당정에서 논의된 내용은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의 70% 이하에게 주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아직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당에서 전 국민으로 주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준이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이렇게 논의되고 있어요. 여당은 원래 전 국민에게 개인별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지역 화폐로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했었어요. 여기에 여행이나 숙박업 같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지원을 더해주고 신용카드도 캐시백 하자는 의견이 있었죠. 이 캐시백이 낯선 분들 계실 텐데요. 신용카드를 2분기보다 3분기 더 많이 썼으면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비율만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만약 2분기에 월 평균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던 사람이 3분기에 200만 원을 썼다면 이전 달보다 100만 원을 더 썼으니까 이 금액의 10%인 1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죠. 아직 비율이나 금액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해요. 이걸 캐시백이라고 하는데요. 이전 재난지원금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것이라 어떻게 될지가 더 궁금해요. 이렇게 여당은 전국민 지원, 피해계층 지원, 캐시백 지원, 3종 패키지를 지원하자고 했었어요. 이걸 지원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여당은 올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으로 32조가량이 더 들어왔으니까 빚을 지지 않고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도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정부는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세금이 많이 거치긴 했지만 지자체에게 거의 40%가량 줘야 하고 작년에 빚을 워낙 많이 져서 그걸 갚으려면 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 백신 접종과 하반기 내수 대책, 고용 대책까지 세우려면 전 국민에게 모두 줄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의견 모두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어서 저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주려면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줘야 한다 하는 말도 맞고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좋다 하는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헷갈리는데요. 저는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저는 선별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기준을 소득가의 70%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럼 소득가의 71%, 72%인 분들은 재난지원금을 못 받겠죠. 70%까지는 힘들고 71%는 안 힘든 게 안 힘든 말이죠. 그럼 71%인 분들은 얼마나 박탈감이 클까 생각이 들어요. 또 정부가 올해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했는데 그럼 이전보다 세금 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세금만 많이 내고 실제적으로 받는 것은 거의 없다. 이것도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71%인 분들이 이게 더 심하겠죠. 만약 피해계층 위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를 피해계층으로 봐야 하는지도 애매해요. 정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지원 때 재산이 몇 억씩 있어도 매출이 25% 이상 줄었으면 재난지원금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가게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폐업한 분이나 소득이 25% 이상 줄 만큼도 없을 만큼 애초에 소득이 적었던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죠. 그러다 보니 이게 형평성에 맞냐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은 그 돈을 건물주에게 고스란히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수를 살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됐다는 분들도 많았죠. 전 국민에게 줬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돈을 써서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됐을 텐데 선별적으로 주니 그게 안 된 거예요. 건국대 경제학과 최병은 교수가 이에 대한 자료를 보여줬는데요. 선별 지급은 보편 지급에 비해 2배가량의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가 매우 적었다고 했어요.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됐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인 예산은 14조 3천억 원이었는데 선별적으로 진행됐던 2차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은 총 32조 1천억 원이었어요. 이 중 방역 예산을 빼면 28조 원이 들었으니까 2배가량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국민 지급 때 가계 소득 증가율은 전년 대비 3.5% 늘었는데 선별 지급 때는 1.1%밖에 안 늘었어요.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에서도 전국민 지급 때는 전년 대비 8.2%가 늘었지만 선별 지급 때는 1.8%밖에 늘지 않았고요. 이걸 봤을 때 전국민에게 지원한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줘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재난지원금은 재난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드리는 거니까 무엇보다 빨리 지원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긴급복지지원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제도를 병원의 응급실로 비유했었어요. 그만큼 지금이 응급 상황이라는 건데요. 선별 지원을 하게 되면 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서 빨리 지원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중내산을 하는 상황인데 이분의 가족과 가족력은 어떤지, 이전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진짜로 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선별지원제도에서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이것도 선별하는데 최소 한 달 걸려요. 많으면 석 달까지도 걸리고요. 요즘같이 뭐든 빨리 되는 시기에 이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득에다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료를 담당 기관에 주고 다시 받는 데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거든요. 이건 조만간 지원되는 한시생계지원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시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분들 중에 소득이 줄어든 위기가구에게 지원되는 건데요. 지난 6월 4일까지 신청 기간이었는데 선별 기간을 거쳐서 6월 말이 돼서야 준다고 해요. 그러니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급한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행정력도 어마어마하게 쓰여요. 전 국민 모두에게 준다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고 지원금을 바로 받으면 되는데 선별로 준다고 하면 대상자분들이 챙겨야 할 서류들이 엄청 많아져요. 서류를 다 뗐다고 생각하고 제출해도 막상 가보면 서류에 뭐가 빠졌네 계속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내는 사람도 힘들고 서류를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돗대기 시장처럼 종일 푸세통이고 뭐 궁금한 게 있어도 전화 연결조차 쉽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 해당이 돼도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안 그래도 바쁜 분들에게 익숙하지도 않은 서류를 이렇게 많이 내게 하니까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적게 신청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뉴스도 있었죠.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대상자분들은 대상자분들대로 힘들고 담당 직원은 해당 서류를 검토하고 컴퓨터에 정보 입력하고 잘못된 거 없나 또 확인해야 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하는 민원을 처리하느라 힘들어요. 여기에 쓰는 행정력도 무시 못해요. 실제 제가 아는 어떤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업무에만 매달리라고 아직 기저귀도 안 뗀 어린애를 다른 사람에게 매일 맡겨둔다고 했었어요. 또 재난지원금이 평소에 하던 일에 더해서 오는 사업인데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지 정하는 것도 벌써부터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니 이에 따른 행정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제가 아동수당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에게 주고 있지만 예전에는 하위 90%에게만 줬었어요. 그러니까 하위 10%만 빼고 모두 준 거죠. 여기에 속한 인구가 11만 명인데 이걸 걸러내는 행정비가 1,600억 원이 넘었어요. 이러다 보니 그냥 다 주는 게 오히려 돈이 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동수당을 모두에게 주는데요. 전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도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전국민 지원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나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데요. 전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상자분들이 갖는 이 낙인감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인지 알거든요. 내가 어렵다는 것을 밝히는 과정도 그렇고 혹시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줄까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신청하지 않은 분도 있을 정도라고 해요. 이제까지 제가 이번 오찬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됐으면 하는 이유 5가지를 말해봤어요. 물론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 꼭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우선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신용카드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이 혜택은 기본적으로 카드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놀릴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도 예산이 풍족한 게 아닌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전 전국민 지원 재난지원금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됐을 경우 국가 부채가 많아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물가가 엄청 올라갈 것 같다 고민이 돼요. 안 그래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힘든데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주면
그만큼 물가가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번 재난지원금이 잘 지원돼서 이번 여름에는 모든 분들이 풍족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